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서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실적 희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황 앵커 리포트 보셨듯이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안겨준 효자, AI 메모리 반도체 HBM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PC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 때문에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 AI 열풍으로 인해서요. AI 칩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부진한 실적을 갖다가 HBM에서의 뛰어난 그 실적이 상쇄하고도 더 많이 실적을 내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SK하이닉스의 눈부신 실적을 안겨준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 70%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330%나 늘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5세대 HBM 8단 제품을 양산했고요. 지난달에는 무려 12단 제품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램 매출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에 30%, 4분기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앞으로의 그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게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3조 4,267억 원을 들여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하이닉스 반도체는 연간 2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했을 때 그 인수를 주도했던 SK텔레콤의 주가가 폭락할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이제 최 회장이었고요. 최 회장이 직접 인수를 하자마자 공동대표를 맡아가지고 책임 경영을 선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메모리 분야의 연구 개발에 매년 조 단위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2013년에 HBM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어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HBM 시장에서 강자로 등극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공급을 독점하고 실적 호조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예, HBM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게 장기 계약을 맺어놓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미 구매처로부터 선주문 계약을 다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현재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년에 이익을 계산해 보기만 하더라도요. 내년에만 HBM으로 25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내년에 구매할 HBM 규모만 50조 원이고요. HBM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곱하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이 얻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잖아요. 중국을 어떻게 따돌릴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추격에서부터도 상당히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주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래서 DDR4 같은 분야인데 이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HBM 쪽으로 생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아무리 추격을 해와도 HBM 쪽에서의 기술 격차는 엄청나게 큰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 메모리 반도체 D램 분야에서조차도 지난 8월에 SK하이닉스는 6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시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했잖아요. 성과급 얼마나 받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세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 성과금 같은 경우는요, 생산성 경력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 2회 지급되는데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의 최대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이미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서 가지고요, PI 지급률이 150%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요, 지난해 약 400만 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PI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3분기 매출이 이미 17조 5,73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분기 기준으로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인데 영업이익 역시 7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도 무난히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서 이제 최고 수준의 PI 생산성 경력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 선을 건드린 반면에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삼성전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악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AI 칩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공급 라인, 밸류 체인에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칩의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 부분에서만 호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주력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 체인, HBM 밸류 체인 소외된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바탕이 돼서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시장 전망치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이 실적 충격의 여파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9월 3일부터 32거래일째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기간에 누적 순매도 금액만 1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회사의 희비가 정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흐름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진짜 제일 낮은 수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반등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재도 지금 유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열풍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기술 격차가 SK 하이닉스랑 많이 벌어져서 단기간에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내년 물량은 이미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026년부터나 이게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저력이 있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반도체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